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네, 오늘 주요 헤드라인 소식입니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연일 최고치 경신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유럽 중앙은행의 양적 완화 축소 가능성과 미국 정치 불확실성에 외국인 수급이 부담으로 작용했지만 추가 경정 예산 국회 통과와 국내 상장사 2분기 실적 시즌에 대한 기대감이 상쇄한 모습이라는 분석입니다. 11조 333억 원 규모의 추가 경정 예산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서 경기 부양 효과를 따른 내수주의 반등 기대가 커지고 있습니다. 추경 효과로 소비 심리가 살아나면서 거론은 우량 내수주로 매수세가 몰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 전문가들의 진단입니다. 지난해 최악의 수주 가뭄을 겪었던 국내 조선업계 빅3가 올 2분기 모두 흑자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일감이 부족한 데다 하반기부터는 수주 절벽에 따른 일감 공백이 가시화될 것으로 보여 3사 모두 구조조정의 고삐를 풀지 못하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중국이 사드 보복이 장기화되면서 화장품 업계 근심이 깊어지고 있는 가운데 LG생활건강과 아모레퍼시픽그룹이 각각 25일과 26일 2분기 실적을 발표합니다. 업계에서는 올 2분기 아모레퍼시픽과 LG생활건강의 희비가 엇갈릴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는 소식입니다. 네, 오늘 코스피 지수는 전일 대비 1.47포인트 오른 2,451.53의 장을 마감했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전일 대비 0.72포인트 오른 677.32로 장을 마쳤습니다. 유가증권 시장에서는 외국인이 7,700억 원 가까운 순매도, 그 물량을 개인과 기관이 받아냅니다. 개인과 기관 동반 순매수합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개인과 외국인 동반 순매수, 기관 홀로 순매도 이어갑니다. 네, 안녕하세요. 평택촌놈의 정석투자 MC 김은혜입니다. 다시 시작하는 월요일 저녁입니다. 오늘도 저녁 9시부터 10시까지 1시간 동안 저희와 함께 하시면서 시장 대응과 함께 탄탄한 분석도 함께 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리고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가지고 계신 종목에 대한 상담도 받고 있습니다. 그 밖에 궁금하신 점 모두 물어보셔도 좋고요. 샵 0082번으로 보내주시면 대표님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 상담을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저희 방송 중에 제공하는 정보는 전문가의 조언입니다. 투자 시 참고만 하시고요. 시청자 여러분들의 직접적인 판단으로 현명한 투자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월요일인데요.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입니다. 오늘도 함께해 주실 정우영 대표님을 지금 먼저 화면을 통해서 소개합니다. 네, 오늘도 인사 나눠볼게요. 대표님 어서 오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자, 네. 대표님, 그래도 주중에는 이렇게 시청자분들과 투자자분들을 위해서 열심히 또 하시는데 주말에도 일정이 있으셨다고 제가 들었어요. 강의를 진행하셨다고 하네요. 네, 그 초보자용 교육, 그러니까 이제 주식 투자 ABC부터 10년 경험의 노하우까지 이런 제목으로 했는데요. 상당히 기분이 좋았습니다. 4시간 동안 서서 강의했는데도 전혀 피곤하지 않았고요. 제가 워낙 강의를 오래 해봤잖아요. 그래서 이렇게 딱 청중들 보면 느낌이 오거든요. 근데 딱 좋았던 게 뭐냐면은 초보자는 맞아요. 그런데 굉장히 샤프하신 분들이 많이 왔더라고요. 그래서 이번 강의는 내가 보람이 있겠구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역시 교사 출신다운 그런 탄탄한 강의를 해주셨다고 하는데 이 부분에 있어서도 또 오신 분들과 또 가르쳐 주셨던 대표님의 두 열정이 정말 만나서 좋은 시간이었다고 하는데요. 앞으로도 이런 시간 있으시다면요. 시청자분들도 후에 참가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정우영 대표님과 오늘 저녁도 함께 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는 우리 시장 정리를 해볼 텐데요. 앞서서 말씀을
말씀을 드렸죠. 양시장 모두 상승으로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피는 여전히 2,450선을 지켜내는 분위기인데요.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는 대표님이 어떻게 한 줄로 정리를 해주셨을까요? 오늘장 한마디 바로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장 한마디입니다. 향후 지수 흐름은 코스피는 작은 의미, 또 코스닥은 무의미라고 뽑아주셨네요. 대표님의 센스가 돋보이는 항상 오늘장 한마디를 듣고 있습니다. 오늘은요, 향후 지수의 흐름은 이제 코스피는 의미가 좀 작고 코스닥은 또 무의미하다라는 그런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 바로 들어보도록 하죠. 자, 대표님 오늘장 한마디 풀어주실까요? 네, 오늘장 한마디 풀기 전에 한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제가 앞으로는 특별한 일이 없으면 안경을 쓰지 않고 진행을 하겠습니다. 왜 그러냐면, 요즘 회사에 그런 전화가 상당히 많이 옵니다. 진짜 평택촌놈 맞냐? 왜냐하면 이제 얼굴이 달라지고 또 너무 부드럽다고 그래서 제가 옛날 모습을 찾기 위해서 안경을 좀 벗으려고 그러고요. 좀 부드럽게 하려고 그랬더니 좀 컨디션이 좀 안 좋아져서 그냥 옛날 모습대로 그냥 그대로 돌아가겠습니다. 자, 오늘장 한마디 정리 간단하게 말씀드리겠는데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간단해요.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의미가 작아요. 여기서 이제 좀 더 가든 말든 큰 상관이 없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래도 이제 작은 의미다 이런 의미가 뭐냐면은 그래도 2,500이 가느냐 안 가느냐 요거는 봐야 돼요. 그런데 뭐 여기서 뭐 지수가 좀 더 가든 말든 큰 의미가 없어요. 이제부터는요. 왜? 원래 유동성 장세가 아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원래 유동성 장세는 시장 전체가 다 업그레이드되고 종목들이 약간 부실주까지도 동반 상승하는 게 이게 원래 유동성 장세인데 지금 그게 아니거든요. 그 다음에 코스닥은 무의미하다 그랬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 어차피 코스닥의 종목선 하면은 시작은 됐어요. 다만 그 범위가 넓지가 않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직까지는 그 광풍 정도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제가 이제 지난주에 광풍 말씀드렸었잖아요. 넓은 광장, 풍성할 풍자 써서 광풍 이렇게 말씀드렸는데 그래서 뭐 이제는 뭐 크게 걱정하지 않아도 된다 그 얘기고요. 자, 정말 중요한 얘기를 한번 해드리겠습니다. 코스닥 단계적 고점 비교입니다. 2017년은 679예요. 2016년은 710, 2015년은 788. 과거로 갈수록 점 더 높아지죠. 2007년에는 841, 2002년에는 964, 그리고 2000년에는 무려 2925였어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가 얼마나 낮은지 아시겠죠? 근데 제가 여기서 좀 희망적인 메시지를 전달하겠습니다. 제가 볼 때는 2016년에 710포인트는 재돌파가 확실합니다. 확실해요. 2015년에 788은 가능성이 높다고 볼 수가 있겠고요. 2007년에 841은 확실하진 않고 가능성도 좀 낮다고 볼 수 있지만 개연성은 충분히 있다.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2002년에 그 고점이었던 964 같은 경우에는 만약에 제가 8월 장세를 살펴본 다음에 다시 전망해 드릴게요. 그래서 2016년, 15년, 2007년에서 각각 확실성, 가능성, 개연성 이 정도로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다만 2000년에 2925는 이거는 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지 않나 이렇게 보겠습니다. 왜 이 말씀드리냐? 코스닥 지수가 한 번은 반등을 하는데 그게 단계별로 어떻게 되냐 이걸 설명한 거예요. 그리고 언젠가 제가 말씀드렸었죠. 성사 여부의 단계를 논할 때 확실, 가능, 개연 이게 정도를 가늠하는 거거든요. 네, 그래서 일단 뒤로 갈수록 그 확률은 좀 낮아지지만 일단은 충분히 그럴 수 있다 설명드리겠고요. 잠깐 화면을 보시겠습니다. 현재 화면에 나가는 게 이게 코스닥입니다. 최근에 뭐 나름대로 반등했죠. 근데 이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좀 전에 설명드렸던 거 그걸 보여드릴게요. 자, 보세요. 이게 월봉 차트입니다. 그러니까 맨 오른쪽에 있는 게 2017년, 그 다음에 2016년, 15년 있고요. 그 다음에 한참 건너뛰어서 2007년, 그리고 왼쪽 편에 하단에 있는 게 2002년, 그리고 왼쪽 편에 상단에 있는 게 2000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지수를 보면요. 너무 터무니없을 정도로 낮아요. 그래서 반드시 저는 한 번은 업그레이드 될 것이다. 이렇게 제가 말씀을 드리겠고요. 그리고 오늘은 특별히 제가 주식 투자 절대 원칙을 말씀드리겠습니다.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 저점 매수가 있고요. 두 번째 선조 10%입니다. 이걸 꼭 알아두셔야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시청자들이 교육을 받을 수 없기 때문에 제가 짬짬이 팁을 드릴게요. 제가 그러지 않았습니까? 저도 뭐 실전에서는 뭐 수익비라고 손실도 내고 해요. 근데 딱 하나, 교육만큼은 제가 대한민국 최고라고 자부합니다. 왜냐하면 저 같은 경력자가 없잖아요, 현실적으로. 자, 저점 매수는 이겁니다. 자, 예를 들어서 어떤 종목이 10,000원짜리가 있어요. 그런데 9,500원에 매수되게 하는 경우가 있고 9,000원에 매수되게 하는 경우가 있잖아요. 그럼 뭐가 다르냐? 이게 다르죠. 10,000원짜리를 9,500원에 매수되게 하면 어떨까요? 매수할 확률은 높아져요. 다만 손실 확률도 증가하죠. 왜? 높게 잡으니까. 반대로 9,000원에 매수하면 어떻게 될까요? 매수할 확률은 더 떨어져요. 왜? 9,500원에 5% 밀려야 되지만 9,000원 10% 밀려야 되니까 확률이 떨어진 거 당연하죠. 단 손실 확률도 감소합니다. 자, 그러면 어차피 9,500원이나 9,000원은 공평해요. 그러니까 확률이 한쪽에서 높아지고 한쪽에서 감소하지만 또 역시 그 다른 거는 또 반대가 되지 않습니까? 자, 그러면 어떤 게 더 나을까요? 9,000원이죠. 왜? 절대 가격이 낮잖아요. 그래서 일단 여러분들이 이 마인드를 갖고 대응하시자는 거예요. 이건 지금 장세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약간 높게 잡으면 매수는 잘 되는데 밀렸을 때 손실이 커지고, 낮게 잡으면 매수는 잘 안 되는데 또 손실은 또 작아지는 이런 확률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가격이 높으나 낮으나 장단점이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면 어차피 매수할 거 낮은 게 낫죠. 항상 하는 얘기 있잖아요. 안 잡히면 그만인 거예요. 왜? 안 잡히면 손실도 없고 수익도 없어요. 그럼 그 마인드를 해야 된단 말입니다. 그 다음에 손절 10% 원칙, 심리적 마지노선인데요. 이거는 단타, 단기, 중기 모든 경우에 동일하게 적용이 됩니다. 그래서 이거는 기간하고 아무 상관없다. 항상 손절 10% 지키세요. 왜 그러냐면 이건 절대 원칙이에요. 이건 물론 저의 기준이고 저의 노하우인데 10%가 넘어가면 못 던지는 걸 제가 너무나도 많이 봤어요. 그래서 원하지 않는 중장기 투자하는 분들 많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단 저점 매수와 손절 10% 이거는 지금 장세도 그렇고 앞으로도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셨다가 정석 투자하시기를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늘장 한마디를 통해서 코스닥의 단계적인 그런 고점의 전망과 함께 그리고 주식 투자의 절대 원칙, 이 저점 매수와 손절 10%에 대한 부분도 다시 한번 짚어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장 한마디 풀어봤고요. 이어서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를 해보도록 하죠. 자, 코스피는 시작부터는 좀 불안했습니다만 장 막판에 다시 한번 올려주는 흐름이었고 코스닥은 시작부터 끝까지 상승 흐름을 이어갔습니다. 자, 대표님 오늘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상세하게 정리 도와주실까요? 네,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사실 종가에 억지로 들어 올려서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사실 거의 마이너스가 이렇겠거든요. 어쨌든 좀 약간 좀 인위적이었다, 좀 자기적인 어떤 그런 흐름이었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특징이 뭐냐면 오늘 장중 내내 플러스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상승 마감했어요. 그러니까 다르죠.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마이너스를 갔다가 종가에 억지로 상승해 준 거고요. 코스닥 같은 경우는 어쨌든 장중 내내 플러스였다. 이게 이제 의미가 있겠고요. 오늘 플러스 5% 이상 상승동을 보면 코스피가 16, 코스닥이 43입니다. 그래서 여전히 코스닥이 계속 많은데요. 이 비율이 계속 유지가 될 겁니다. 저는 이거는 뭐 확신합니다. 그러니까 플러스 5% 이상 종목이 코스닥이 월등하게 많을 거는 확실해요. 다만 전체 숫자가 문제란 거죠. 여기서 전체 숫자가 100개가 넘어갈 때 그때부터가 본격적인 종목 장세가 시작된다. 이렇게 여러분들이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제 이런 분들 있잖아요. 나는 좀 장이 신뢰가 안 가서 지금 쉴까 말까 이런 분들 있잖아요. 그러면 이것만 확인하다 100개 넘었네? 그래. 확률이 높아졌구나. 그럼 한번 해보자. 이렇게 하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제가 시장의 체크 포인트를 계속 말씀드리잖아요. 왜 그러냐? 그런 거를 알아야지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거고요. 어쨌든 코스닥 흐름 아주 좋았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양시장에 대해서 더욱더 정리를 도와드렸는데요. 일단 두 양시장을 총 합했을 때 5% 이상 상승 종목의 총 합이 59 종목입니다. 59 종목이었는데요. 이 종목들이 100개 이상이 될 때 그때 본격적인 종목별 장세가 시작될 것이다라는 전망까지 짚어드렸습니다. 자, 그렇다면 자, 오늘은 일주일의 시작인 월요일이었고 이 내일장의 전망이 중요할 텐데요. 대표님, 내일장은 양시장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 같은 경우에는 2450선이 지지가 되는지 이탈이 되는지 이것만 보시면 돼요. 딴 거 필요 없어요. 어쨌든 여기서 지지가 되면은 2500까지는
무조건 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50%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반대로 이탈이 되면은 단기 조정 받을 수가 있겠죠. 그래서 이건 제가 예단할 수가 없습니다. 삼성전자가 어떻게 될지 이거를 참 예측하기 너무 힘들어요. 네, 그래서 그렇게 말씀드리겠고요. 코스닥은 특별한 일이 없다면 상승 지속입니다. 그리고 종목 장세가 확대될 가능성이 있어요. 다만 속도에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저는 분명히 지난주에 말씀드렸어요. 코스닥 강풍이 한번 올 것이다. 그리고 제 방송을 최근에 들었던 분들은 잘 모르시겠지만 저를 최소 5년 이상 보신 분들은 제 캐릭터를 아시거든요. 저는 굉장히 직선적이고 아주 단호하게 얘기하는 성격이에요. 맞든 틀리든. 어쨌든 제가 그렇게 말할 정도면 자신감이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대로 따라오시면 되겠고요. 제가 생각할 때는 코스닥에서 분명히 수익 나니까 걱정하지 마시라. 이렇게 다시 한번 강조해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만의 탁월한 전망까지 들어봤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시장의 정리와 함께 내일장의 대응 전략도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 들어가보도록 하죠. 먼저 화면 통해서 이슈들 확인합니다. 네, 오늘 종목 이슈와 공시 분석 사항입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는요, 한미 반도체가 올라왔습니다. 미국 스카이웍스와 71억 원 장비 공급 계약 체결 공시가 떴습니다. 자, 다음 이슈는요, 오뚜기가 올라왔어요. 대통령과의 기업인과의 대화 초청에 상승세를 이어갔다는 소식입니다. 다음 종목은 LG화학이 떴습니다. 아이폰 9의 배터리 공급 기대감에 장 초반부터 상승세를 보였다라는 이슈네요. 네, 첫 번째 이슈부터 분석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한미 반도체가 올라왔어요. 오늘 6% 넘게 상승했고요. 9,46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자, 이슈를 좀 확인을 해보자면요. 미국 스카이웍스에 71억 원 규모의 반도체 제조용 장비를 공급하는 계약을 체결했다라고 하는데 이 계약 금액이 작년 매출액의 4.27%에 해당하는 그런 계약을 땄다라는 공시인데요. 자, 대표님 한미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오늘 탄력이 좋았는데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일단 보유자가 매도하는 게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적당히 차익 실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단기 매매하자 설명드리겠는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현재 여기까지 올라갔어요. 그런데 그 전에 이미 한번 급등해줬죠. 잘 아시겠지만 계약이라고 하는 거는 어제 협상해서 오늘 발표되는 게 아니거든요. 보통 짧게는 1, 2주, 길게는 2, 3개월 전부터 서로 물밑 협상하고 나름대로 조율하다가 최종 서류에 사인한 다음에 발표되는 거잖아요. 무슨 얘기냐면 어느 정도 좀 선반영되지 않았나 이런 의구심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물론 여기서 더 갈 수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는 보유자는 매도하시는 게 합리적이겠고요. 없는 분들은 어떻게 하느냐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형 종목은 언제 매수하라고요? 21선 이하에서 단기 매매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한미 반도체 이런 호재 소식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좀 나왔던 것 같습니다. 선반영된 흐름으로 지금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상승 추세일 때 잡는 방법이죠. 21선 이하에서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할게요. 주말 새 이 오뚜기에 관한 뉴스가 많이 나왔던 것 같은데 대통령 기업인과에 대해 초청을 했다라는 그런 소식에 탄력적인 모습을 보여줬습니다. 오늘 7% 넘게 상승을 해줬고요. 79만 9천 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아쉽게도 음봉으로 마감이 됐는데 거래량도 상당했거든요. 착한 기업으로 인정받았다라는 소식과 함께 이 재계 순위 100위권 바뀐 중견기업 오뚜기가 우수 사례로 특별 초청이 됐다라는 그런 호재를 함께 맞았는데요. 대표님 오뚜기는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보유자는 매도하세요. 강력하게.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거는 지금 하락 추세 선상에서 호재로 이제 올라간 건데 제가 항상 말씀드리잖아요. 이론대로 움직이지 않고 이런 경우가 두 가지가 있다. 왜곡과 변수가 있다. 자, 이건 변수 중에서 뭐가 될까요? 호재죠. 악재도 있지만 호재도 있거든요. 그래서 이거는 큰 의미가 없다고 봅니다. 그래서 일단 그리고 보유자도 관망하시기 바라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최근에 이 종목이 고점 찍고 계속 내려갔어요. 이까지 내려왔죠? 근데 오늘 갭상승했다가 이제 음봉이 나왔는데 윗꼬리가 긴 음봉입니다. 상당히 저항이 강하다는 거죠. 어찌 보면은 약간 고점에서 물린 분들이 감사합니다 하고 매도할 기회를 준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내려올 수밖에 없었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탄력 받고 가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럼 오늘보다 거래량이 더 터지면서 엄청난 매수가 들어와야 되는데 그러기에는 좀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리고
적정 주가 대비 아쉬울 것도 없어요. 이게 51만 원대거든요. 제가 계산해 본 결과. 그럼 뭐 제가 볼 때는 크게 아쉬운 게 없기 때문에 여기서 무리할 필요는 없다. 이렇게 결론을 내려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오뚜기 같은 경우에는 최근 하락 추세에 있는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 보유자에 대해서는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아직까지는 관망하셔야 될 것 같다라는 의견까지 첨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이슈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최근에 LG화학이 각종 이런 실적에 대한 호실적 소식과 그리고 여러 수주 소식에 좋은 공급 상승세를 이어가고 있는데 아이폰 9 배터리 공급 기대감까지 받았고요. 이어서 또 추가되는 소식은 르노 삼성 자동차에 1톤 전기 트럭에 들어가는 중형 전지를 전량 공급한다라는 이런 이슈까지 떴습니다. 오늘 2% 가까이 올라와줬고요. 33만 5천 원에 종가 마감했네요. 자, 대표님 LG화학 같은 경우에는 20만 원대에서 30만 원대까지 잘 올라와주고 있어요. 지금 가격대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좋습니다. 여기서 더 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제가 볼 때는 매도했다가 재매수하는 게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어차피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항상 그래요. 항상 그 어떤 추세적인 박스권에서 움직이고 그러거든요. 그리고 좋은 기업이라는 건 다 알고 있죠. 결국 이런 종목 같은 경우 특성이 뭐냐면 과연 펀드에서 얼마나 많이 들어오고 빠져나가냐 그 싸움이에요. 왜냐면 LG화학이 우량주라는 거 다 알거든요. 그리고 이제 미보유자는 21선 이하 단기 매매가 좋겠는데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지금 있는 분들은 던졌다가 다시 잡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없는 분들은 21선이 깨질 때 잡아보자 이렇게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거시적인 추세를 볼게요. 좀 보면 약간 웃기지 않습니까? 뭐가 그러냐면요. 2011년에 엄청나게 폭등을 했었어요. 그 이후에는 어땠습니까? 계속 추세적으로 내려갔어요. 그러다가 약간 지금 또 박스권이거든요. 제가 볼 때 이 종목이 더 갈 수도 있고 좋다는 건 인정합니다. 다만 시간이 많이 걸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가격대 라인이 지난번에 그러니까 2015년 하반기, 그다음에 2016년 상반기 그때 라인하고 거의 유사합니다. 그래서 이게 강력한 매수가 나오지 않는 한 제동 걸릴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LG화학 같은 경우는 앞으로의 상승 가능 여력이 있다. 하지만 지금 가격대에서는 매도 후에 재매수에 대한 전략을 이전 사례와 가격대 비교해서 좀 분석을 해주셨어요. 자, 그리고 미보유자는 21선 이하에서 단기 매매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잘 대역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주요 이슈와 공시 분석해봤고요. 이어서 본격적으로 오늘의 종목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의 우량주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우량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도 확인할게요. NC소프트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우량주 첫 번째 종목은 현대제철이 올라왔습니다. 자,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 이전에도 여러 번 언급을 좀 해드린 종목이기도 한데 오늘은 4% 가까운 약세 흐름입니다. 6만 1,000원까지 떨어지는 좀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이전에 현대제철 좀 올라와줬는데 지금 다시 6만 원 초반까지 밀렸어요. 대표님 이 가격대에서 어떻게 보시나요? 네, 적정 주가로 본다 그러면 상당히 억울합니다. 네. 제가 계산해 본 결과 23만 원대거든요. 그런데 단기 반등도 나아졌기 때문에 이제 5일선이라든가 121선 터치가 되면 매도하시고요. 없는 분들은 관망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왜 그러냐면 솔직히 말해서 철강금속 이제는 이제 반등이 어느 정도 나아진 상태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크게 기대하기보다는 차라리 다른 쪽으로 매수하는 게 좋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현대제철 같은 경우에는 적정 주가 대비해서는 저평가되어 있어서 주가가 좀 아쉬운 부분도 있지만요. 지금 보유자는 5일선 또는 121선을 터치한 이후에 매도 의견 주셨고요. 미보유자는 관망에 대한 의견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종목은 많은 분들이 또 궁금해하시고 또 대표님께서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인데 NC소프트가 올라왔어요. 오늘 3% 넘게 또 빠졌습니다. 36만 6천 원에 마감을 했는데 6월 중반까지만 해도 40만 원대의 주가가 계속적으로 하락을 하고 있습니다. 자, 대표님 NC소프트 같은 경우에는 이전에 주식 선물에 대한 전략도 함께 많이 언급을 해주셨던 종목이고 또 우량주로도 그랬어요. 오늘은 또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여전히 매도 사인 낼 생각이고요. 미 보유자는 관망 후에 127선 이탈하면 매수하고 아니면 말자 이렇게 설명드렸습니다. 아마 NC소프트 매도라는 얘기를 아마 한 15번은 한 것 같아요. 근데 지금 안 가고 있잖아요.
그래서 저를 오래 보신 분들은 그걸 압니다. 제가 강력하게 매수를 반복하거나 매도를 반복한 경우에는 일단 결과를 떠나서 제가 시킨 대로 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왜 그러냐면 저도 나름대로 이유가 있거든요. 근데 그 이유를 방송에서 다 얘기할 수는 없어요. 왜? 그게 분석 노하우인데 어떻게 다 얘기합니까?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저는 분명히 41만 원, 2만 원 이 라인에서 주식 선물 매도하라고 얘기했습니다. 그 얘기를 한두 명이 들은 것도 아니고요. 제가 한두 번 얘기한 게 아니에요. 지금 어때요? 못 듣고 있잖아요. 그리고 옥신각신 할 때 이 라인에서도 뭐라고 했습니까? 계속 매도하라고 했습니다. 변함이 없어요. 어쨌든 그렇게 하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만약에 이제 없다. 그럼 어떻게 하느냐? 120선이 깨졌을 때 단기 매매로 살짝 들어가서 한 5에서 10% 정도 노리고, 예, 그 정도는 뭐 반대 안 합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더 이상 가기는 어렵지 않나 이렇게 보고 있는데요. 시청자분들이 그런 질문 많이 하잖아요. 이용자 수가 증가하고 뭐 매출이 어떻고. 근데 제가 그 얘기해 드릴게요. 주식 경원 3가지를 알려드리겠습니다. 주식시장에 3대 경원이 있거든요. 첫 번째, 수급은 모든 재료에 우선한다. 이 첫 번째. 두 번째, 모두가 합창하면 반대로 간다. 세 번째,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이게 3가지가 있거든요. 이게 원래 빅3예요.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는 2번이나 3번에 해당한다고 봐야죠. 모두가 합창하고 있잖아요. 근데 안 가잖아요, 지금. 모두가 합창하니까 안 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팔아라. 뉴스가 지금 남발하고 있는데도 안 가요. 근데 그럼 도대체 모멘텀이 이렇게 있는데도 안 가면 나중에 사라진다거나 악재 쪽만 나오면 어떻게 될까요? 무너진다고 봐야죠. 그래서 일단 엔소프트에 대해서는 제가 좀 부정적인 견해를 그대로 유지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한 관점은 이전과 변함이 아직까지는 없습니다. NC소프트에 대해서는 보유자 매도 의견이고요. 미보유자는 관망 후 121선 이하에서 단기 접근에 대한 전략까지 정리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우량주였습니다. 현대제철과 NC소프트 알아봤고요. 이어서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확인합니다. 네, 평택촌놈의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입니다. 첫 번째 종목은요, 보광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두 번째 종목은 에코프로 올라왔네요. 네, 오늘의 개별주와 테마주 첫 번째 종목은요, 보광산업이 올라왔습니다. 보광산업 오늘 탄력이 좋은데요. 8% 넘게 상승을 하면서 7,000원대로 주가가 올라갔습니다. 7,480원에 마감이 됐는데, 자, 이 가격대에서 또 많은 분들이 궁금해 하실 것 같아요.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콘크리트용 부순 골재라든지, 제어링 아스콘, 레미콘 등을 생산하고 판매하는 그런 기업입니다. 대표님,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오늘, 상승세가 좋았는데 이후 흐름은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단타형이에요. 그래서 보유자는 매도하고요. 없는 분들은 밀릴 때 들어가면 딱 맞아요. 그래서 단타 컨셉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을 것 같은데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이런 종목 가치 평가 필요 없어요. 왜냐하면 단타하는데 무슨 가치가 의미가 있습니까? 자, 저점 찍었죠. 그 저점을 안 깼어요. 근데 또 고점 찍었죠. 근데 또 그 고점을 또 못 들었어요. 이게 만약에 계속 반복되면 세기형 차트가 될 겁니다. 무슨 얘기냐?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무작정 홀딩하는 거는 아니에요. 근데 관망하기 좀 아깝습니다. 그럼 좀 밀리면은 들어가고 반등하면 던지고. 그래서 전업들한테 딱 좋은 종목이고요. 제 판단은 이거는 직장인은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업들이 한번 접근해 보시면은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보광산업 같은 경우에는 단타용으로 좀 접근을 하시라라는 그런 말씀이세요. 보유자 매도고요. 미보유자는 전업 단타로 접근 가능하다라는 그런 좀 짧게 대응할 수 있는 그런 종목이라고 했으니까요. 그 점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확인합니다. 에코프로가 또 올라왔는데요. 자, 에코프로 오늘장의 흐름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죠. 자, 13%가 넘게 올랐습니다. 32,150원. 최근에 올라오는 이 각도 보면은 정말 가파르게 올라왔고요. 다시 한번 전기차가 각광을 받으면서 오늘도 올라와줬는데요. 대표님, 정말 말 그대로 아찔하게 올라온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시나요? 네, 이 종목은 보유자는 매도하시고요. 적정수가 대비 억울할 하나도 없습니다. 그리고 만약에 없는 분들은 동종 테마주 중에서 다른 종목을 매수하세요. 왜 그러냐면 이 종목이 가장 탄력이 좋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미 매수할 기회는 다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게 하시는 게 좋겠고요. 제가 토요일에도 강의하면서 그런 얘기 했었어요. 가상매매 하지 말라고요. 그게 무슨 얘기냐면요. 이겁니다. 초보자들이 흔히 그런 걸 많이 해요. 한 5종목 중에서 골라요. 근데 A라는 종목을 들어갔어요. 근데 실제로는 고민했던 종목 중에서 안 잡았는데 가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면 와, 내가 저거
살라고 했었는데 아무 소용없어요. 또 마찬가지로요. 던졌어요. 던졌는데 더 가요. 그럼 내가 홀딩했으면 어땠을까? 아무 소용이 없습니다. 그런 생각을 하게 되면 자꾸 조급해져요. 욕심이 생기고. 그래서 이 종목이 더 간다 하더라도 미련이 없다 볼 수 있겠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항상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형의 종목 같은 경우에는 21선 이하에서 매수하자. 자, 61선이 121선을 강력하게 돌파하는 요 순간, 이때부터가 상승 추세였거든요. 그리고 눌림목은 언제라 그랬죠? 상승 추세형 종목이 21선 이탈했을 때 두 번에 걸쳐서 기회가 왔었잖아요. 그래서 그때 이제 매수하신 분들은 이제 운 좋은 거고요. 아니면 많은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는 이제 적당히 매도해 주시고요. 그리고 이제 이거는 제가 왜 이렇게 말씀드렸었냐면은 저의 주식 철학이고 이론입니다. 왜냐하면은 많은 주식 전문가들이 차트를 강의하는데 웃기는 게 뭔지 아십니까? 현재 이 종목의 단기와 추세적인 트렌드를 물어보면 몰라요. 말이 돼요? 저는 명확하잖아요. 61선이 120선 위에 있으면 상승 추세, 아래에 있으면 하락 추세. 그런 것도 없이 무조건 그냥 차트 올려놓고 이거 좋아요 그러면 웃기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걸 만든 거예요, 제가요.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드리지만 제게 꼭 맞다는 건 아닙니다. 하지만 어떤 종목 있을 때 이 종목의 추세가 이게 상승이냐 하락이냐 물어보면 이분법 아닙니까? 둘 중에 하나인데 글쎄요, 이거 나중에 중장기로 좋아 보이고 어쩌고저쩌고 늘림목이 이런 건 아니거든요. 그래서 어쨌든 제가 이 종목에 대해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겠는데요. 이 종목은 매도하시고요. 그 다음에 포인트가 뭐냐. 항상 이 종목처럼 탄력 있는 거는 21선 아래서만 매수해 주시면 여러분들이 확률이 높아지니까 상담하다 보면 어때요? 어떻게 그렇게 단기 고점을 매수하는지 신기할 정도로 그런 분들 많잖아요. 21선 깨질 때까지 기다리란 말이에요. 안 오면 어떻게 하냐고요? 안 잡으면 그만이에요. 종목이 하나밖에 없냐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시면 되겠고요. 더 이상 욕심을 안 부렸으면 좋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에코프로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올라오는 흐름에 보유자 매도 의견 주셨고요. 가지고 계시지 않으신 분에 대해서는 동종 테마의 다른 종목에 접근을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2차 전지 관련된 종목에 대해서 아직 탄력을 받지 못한 그런 종목들에 대해서 그리고 평택촌놈 적정 주가까지 같이 확인을 하시면서 종목들을 추려보신다면요. 좋은 종목으로 투자 가능하실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의 개별적 테마주 알아봤는데요. 저희가 방송에서 제공하는 이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도움이 되는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투자 유의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어서 만나볼 시간은요. 대표님이 직접 추천을 해주셨던 종목에 대한 사례 분석 시간입니다. 자, 오늘은 어떤 종목이 올라왔을까요? 자, 오늘은요. 테라셈이 올라왔습니다. 테라셈은 최근까지도 좀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 같은데 맞네요. 7월 21일 날에 말씀을 해주셨던 종목입니다. 자, 테라셈의 오늘장의 흐름을 볼까요? 자, 테라셈 오늘은 보합권에서 마감이 됐네요. 2,65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대표님, 테라셈 같은 경우에는 최근에 좀 말씀을 해주셔서 많은 분들이 또 기억을 하고 계실 것 같아요. 어떤 분석 이어가 주실 건가요?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전업들 교육용으로 제가 지금 언급을 하는 겁니다. 제가 항상 그 얘기하잖아요. 예를 들어서 전업 투자자가 추세 매매, 일봉 매매를 할 것 같으면 왜 전업을 합니까? 차라리 자동 매매 걸어놓고 좀 돌아다니고 휴식도 취하죠. 하루 종일 HTS를 보면서 단타를 안 한다. 그러면 전업에 의미가 없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종목은 바로 금요일 날 추천했습니다. 그래서 1차 2,200원, 2차 2,100원에 매수 사인 내줬고요. 그리고 전업 단타용으로 했습니다. 저는 추천을 할 때 반드시 구분해줘요. 전업 단타, 전업 단기, 직장인 단기, 전업 중기, 직장인 중기 이렇게 명확하게 구분을 내준다. 그 정답은 아닐지라도 구분해주는 이유가 뭐냐? 전업하고 직장인 이런 거를 해라 이 얘기입니다. 근데 이게 좀 안타깝게도 2,210원이 저가였어요. 10원 차이로 놓쳤습니다. 그런데 놓치고 나서 금요일 하루 만에 32%가 급등했어요. 물론 놓쳤지만 이런 식으로 하라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왜 그랬냐? 전업 단타용으로는 최적의 조건을 갖는 차트였고요. 그 다음에 평택촌놈 기술특허 적정 주가를 통해서 확인해보니까 저평가 이게 이유거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그러니까 금요일이었어요. 바로 이날이었습니다. 이날 제가 매수 사인을 냈습니다. 냈는데 정말 안타깝게도 10원 차이로 놓쳤어요. 10원. 그래서 일부는 매수하신 분들도 있어요. 예. 근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제가 항상 좋아하는 게 뭐라 그랬죠? 윗꼬리가 긴 양봉. 이거는 그 다음날 단타 가능성이 상당히 높다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특히 금요일 같은 경우는 전일보다 거래량이 늘었거든요. 이러면
거의 수익 확률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런 종목 들어가는데도 수익 안 나올 때도 있거든요. 딱 하나요. 거래량이 더 작으면 안 올라갑니다. 그래서 만약에 안 올라가면 까짓거 뭐 한 2, 3% 먹고 던지거나 그냥 2, 3% 손절하면 되는 거예요. 근데 올라가주면은 하루만 해도 10%, 많으면 30%가 나오니까 어떻습니까? 할만하잖아요. 분봉 잠깐 볼까요? 그래서 이건 전 실전에서 그대로 제가 했던 얘기 하는 겁니다. 그리고 제가 매수하지 못했던 것도 다 얘기를 해요. 왜냐하면 교육용이니까. 그래서 실제로 2,200원에 제가 사인을 냈는데 정말로 아슬아슬하게 10원짜리로 넣었어요. 하지만 올라갈 때 어떻습니까? 완전 급등해버렸잖아요. 그래서 제가 하고 싶은 얘기가 뭐냐. 전업들은 이런 걸 활용하시라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제가 이 방송을 통해서 직장인용, 전업용, 어떤 패턴, 매매 이런 거 다 교육시켜 드리겠습니다. 앞으로는 제가 최대한 제가 알고 있는 거를 전달해 드리라고 마음을 먹고 있으니까 여러분들이 이 방송 꼭 보시길 바라겠고요. 그리고 여러분들 주변에 주식하시는 분들 있으면 꼭 이 방송 보라고 권유 좀 해주세요. 다른 방송사도 다 보세요. 다른 데 보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다른 데도 보시고 저도 보시고. 근데 딱 하나 약속드릴 수 있는 거는 어쨌든 이 바닥에서 저만큼 경력이 긴 사람은 없어요. 그리고 저는 이제 소명의식을 갖고 합니다. 제가 갖고 있는 그 작은 재주지만 뭔가 남에게 도움이 된다고 하면 아낌없이 주고 싶으니까 여러분들이 방송 들으시면서 좋은 학습이 되기를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항상 정말 시청자들을 위하고 또 투자자분들을 정말 위하는 대표님의 마음이 항상 느껴지는 방송이에요. 정말 아낌없이 치는 나무 같아 이런 말이 생각이 나네요. 자, 지금 테라쌤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쉽게 매수에 대한 부분을 또 말씀해 주셨고 앞으로의 흐름과 그 다음 방법까지 말씀을 드렸으니까요. 잘 참고해서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오늘 사례 분석까지 도와드렸고요. 이어서 내일의 전략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공략 업종과 테마 화면 통해서 확인할게요. 네, 평택촌놈의 내일장 공략 업종과 테마입니다. 먼저 업종 확인합니다. 코스닥 반도체를 중기, 그리고 코스닥에서 제약은 단기로 접근해보자. 그리고 테마도 확인합니다. 자, ESS와 2차 전지에 대한 부분을 단타 매매해보자라는 전략을 짜주셨어요. 자, 내일장의 공략 업종 먼저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둘 다 코스닥 시장에서 좀 거론을 해주신 것 같은데 먼저 반도체와 제약에 대한 부분을 말씀해 주셨는데 좀 기간이 좀 다르고요. 그리고 또 테마로 접근할 부분은 ESS와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입니다. 자세하게 들어볼게요. 대표님, 반도체는 좀 길게 보고 제약에 대해서는 좀 짧게 보자라는 말씀이신 것 같은데 어떻게 접근하면 좋을까요? 네, 현재 코스닥 반도체 종목 중에서 억울한 종목들이 상당히 많아요. 그래서 지금도 늦지 않았거든요. 그래서 반도체 종목들 찾아보시고 여러분들이 거기서 세팅을 하시면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제약주가 갈 차례입니다. 여기서 일주일 안에 안 가면 못 가요. 그러니까 딱 지금 타이밍이라 볼 수 있겠고요. 그 다음에 테마주는 이제 ESS하고 이제 2차 전지 관련주 단타 매매하시는 게 좋습니다. 그래서 이 두 개의 테마는 계속해서 들쭉날쭉합니다. 근데 이거 같은 경우는 뭐 여러분들이 당일 매매 하셔도 좋고 1박 2일 코스에서 좋으니까 그쪽에서 골라보시면은 여러분들이 어떻습니까? 업종 같은 경우에는 중기 매매하는 거는 최소한 한 달 이상 끌고 가는 거고요. 단기는 일주일에서 2주일 코스. 단타는 뭐라고요? 오늘 샀다 오늘 파는 겁니다. 그래서 거기서 찾아보시면 충분히 나올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2차 전지에 대한 내용은 앞서서 에코프로 말씀을 드렸을 때 동종 테마에 대한 접근 전략까지 또 알려드렸잖아요. 그 부분 좀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아직 가지 못한 그런 종목에 대한 부분도 잘 가려서 매수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선물 옵션 전략도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통해서 만나볼게요. 네, 선물 옵션 투자 전략입니다. 추세는 계속해서 관망 이어가고요. 단타 전략 확인할게요. 전일 대비 1포인트 이상 매도, 그리고 마이너스 1포인트 이하는 매수, 양방향 단타로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이십니다. 네, 오늘 지수선물 9월물은 0.15포인트 상승한 322.60포인트를 기록을 했습니다. 대표님, 선물 옵션 전략도 들어볼까요? 네, 선물 옵션 같은 경우 간단합니다. 선물 같은 경우에는 전일 대비, 그러니까 이제 오늘 종가 기준으로 했을 때 플러스 1.00 이상에서는 매도 포지션, 마이너스 1.00 이하에서는 매도 포지션 취하시면서 단타로 양방향 대응하시기 바라겠고요. 옵션 같은 경우에는 뭐 선물 따라하면 되겠죠. 선물 매도할 때는 품매수,
선물 매수할 때는 콜 매수하시면 될 겁니다. 그래서 일단은 아직까지는 트렌드가 좀 모호하기 때문에 당분간은 좀 단타로 대응해보자.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선물 옵션 전략도 정리 도와드렸으니까요. 시장을 다양하게 잘 분석을 하시고 대응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렇게 내일장의 전략까지 알아봤고요. 이어서 만나볼 코너는 대표님이 직접 여러분들의 종목을 상담해드리는 코너입니다.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 이어갈게요. 네, 이번 시간은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입니다. 샵 0082번으로 여러분께서 보내주신 문자에 대한 내용을 대표님이 직접 상세하고 또 꼼꼼하게 상담을 해드리는 코너입니다. 자, 오늘도 많은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먼저 첫 번째 종목부터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첫 번째 문자는요. 4008님이 보내주신 문자예요. ICD를 매수하셨네요. 매수가가 16,200원에 비중 30%인데 대표님 진단 부탁드립니다.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ICD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 강보권에서 마감을 했습니다만 15,450원입니다. 매수가가 16,000원대이다 보니까 손실 구간이시긴 한데, 자, 어떻게 대응을 해야 될지 대표님, 네, ICD 같은 경우에는 좀 아쉬운 부분도 있어요. 어떻게 보시나요? 한마디로 표현한다 그러면 어중간한 종목이에요. 그러니까 가격 메리트가 있는 것도 아니고, 그렇다고 탄력 있는 것도 아니고, 어중간해요. 그러니까 지금 장세에서는 이건 아닌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일단 보유자는 손절 10% 또는 본전 매도하시길 바라겠고요. 미보유자가 굳이 들어가겠다 그러면 확실하게 21선 이탈했을 때 그때 접근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이게 아니라도 종목이 많이 있으니까 그렇게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자, 이분이 매수하신 가격대가 16,200원대입니다. 여기에요. 제가 항상 얘기하죠. 왜 여기서 매수하냐고요. 그러니까 가든 안 가든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 그렇게 얘기하잖아요. 21선 아래에서 매수해도 손실은 볼 수 있거든요. 예, 항상 수익 난다는 보장은 없어요. 하지만 누가 보더라도 탄력 있어 보이는 이 시점에서 매수하는 건 아니라는 겁니다. 결과를 떠나서 제가 그랬잖아요. 정석투자는 뭐라고요? 과정이 합리적인 매매를 한다 그랬잖아요.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는 여러분들이 꼭 잡겠다 그러면 21선까지 기다리세요. 이 검은색이 21선이거든요. 이 아래 깨지면 싸니까 잡을만 하죠. 아니면은 그냥 다른 거 잡으시면 될 것 같고요. 어쨌든 이 종목은 가격 메리트가 좋은 종목도 아니고, 그렇다고 해서 지금 추세가 강력한 것도 아니고, 이것도 저것도 아니에요. 왜 이런 걸 샀습니까? 확실하게 탄력이 좋은 거 늘림목 잡거나, 아니면 바닥으로 기고 있는 거 좀 시간 걸리더라도 들어가거나, 이게 더 현명하다고 저는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ICD 같은 경우에는 소위 말씀을 드리는 최근에 좀 매력 있는 종목은 아니다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어요. 자, 일단은요, ICD 같은 경우에는 손절 10%와 수익 10%에 대한 그 목표가 손절 가격 잡아드렸고요. 미보유자는 21선이 이탈되는 그 가격대 접근은 해보라라는 그런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자, 다른 종목에 대한 부분도 최근에 말씀을 많이 드리니까요. 잘 좋은 종목 그리고 매력도 있는 종목들 잘 가려보시길 바랄게요.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청자분은요. 7723님 보내신 문자 확인할게요. 이녹스 첨단 소재를 매수가 83,000원에 비중 15%를 실으셨다고 하네요. 적정 주가와 향후 대응 방법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라고 문자 보내주셨습니다. 자, 이녹스 첨단 소재 같은 경우에는요. 오늘은 81,4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 가까이 올라와졌고요. 7월 19일에 최고가가 84,700원까지 올랐는데 지금 가격대가 83,000원대이다 보니까 최근에 매수하신 것도 같아요. 자, 대표님, 적정 주가도 궁금하시다고 하고요. 향후 대응 방법 부탁드린다고 합니다. 어떻게 보세요? 네, 이 종목은 간단하게 답변하겠습니다. 보유자는 손절 10%, 수익 10% 해주시면 되겠고요. 정보 미제공으로 적정 주가 산출이 불가능합니다. 왜냐하면 회사에서 재무제표가 지금 나온 게 없어요. 당연히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저의 적정 주가는 차트, 재무, 기타 탄력도 또 공개할 수 없는 몇 가지가 이게 합성돼 갖고 나오는 거거든요. 근데 기본적인 게 안 나와요. 그래서 어쩔 수 없이 나올 때까지 기다려야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상장한 지 별로 되지 않은 그런 종목이기도 하고요. 아직 뭐 재무제표상으로도 그런 정보가 공시가 잘 되지 않은 그런 관계로 적정 주가에 대해서 산출이 불가하다라는 점 양해 부탁드리기도 하겠고요. 그리고 보유자에 대해서는 손절 10%, 수익 10%에 대한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종목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다음 문자는요. 5127님이 보내신 문자입니다. SK가스를 지금 매수가가 12만 5천 원에 비중을 80%나 넣으셨네요. 손절을 해야 될까요? 왜 이렇게 많이 빠지나요? 알려주세요. 라고 문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자, 답답한 마음에 저희 쪽에 문자를 주신 것 같은데 오늘 10만 9,500원에 마감이 됐습니다. 3% 가까이 빠졌고요. 지금 매수가가 12만 5천 원대 보니까 많이 좀 손실 폭이시죠? 자, 대표님, SK가스 같은 경우에는 손실 구간이 좀 있습니다. 어떻게 대응해야 될까요? 네, 10만 원 터치되면 절반 매도해 주시고요. 만약에 본전인 12만 5천 원 오면 전부 매도해 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결국 이분은 종목 선정이 잘못된 게 아니라 기초가 없는 분이에요. 잠깐 화면 보시겠습니다. 12만 5천 원 라인이 지금 수평선 거져 있죠?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이분은 주식 투자 안 하는 게 좋고요. 만약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반성을 하셔야 됩니다. 여기서 매수했다 그러면 약간 애매하긴 한데 역시 좀 문제는 있습니다. 문제냐? 계속 얘기하잖아요. 상승 추세의 종목은 21선 아래에서 매수하라고요. 이 종목 말고 없냐고요.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계속 얘기하잖아요. 개인의 3대 집착이 있다. 그죠? 매수가 집착, 주식 비중 100% 집착, 그 다음에 특정 종목 집착. 이거 말고도 종목 많이 있잖아요. 그래서 왜 저렇게 잡아서 고생하냐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쨌든 앞으로 방송 들으시면서 기초부터 다시 닫기를 제가 간곡히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SK가스 역시 지금 10만 원에서는 지금 80% 비중이니까 반절의 비중이죠. 40%를 덜어내시고 또는 본전이죠. 12만 5천 원에는 전량 모두 비중을 매도하라라는 그런 전략까지 도와드렸습니다. 자, 이어서 다음 문자도 확인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문자는요. 8924님이 보내신 문자예요. 코오롱생명과학을 매수하셨네요. 매수가가 18만 원이고요. 비중도 18%를 실으셨습니다. 막막합니다. 진단 부탁드립니다라고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자, 코오롱생명과학 보도록 하겠습니다. 12만 2,200원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는데요. 자, 대표님, 코오롱생명을 18만 원대에 매수를 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시나요? 복합적인 문제가 있습니다. 일단 적정 주가가 8만 4천 원대거든요. 그러니까 그 당시 매수 가격이 2배가 넘었잖아요. 그 다음에 차트상으로도 문제가 있었고요. 그래서 이분은 현실적으로 중기홀딩을 제가 얘기하겠습니다. 왜? 어차피 안 던질 겁니다. 그리고 지금 던지라고 하는 게 의미가 없어져 버려요. 그래서 비중이 18%밖에 안 되니까 그렇게 얘기하겠고요. 제가 꼭 그 말씀 드릴게요. 주식 투자 기초 교육을 꼭 받으세요. 꼭 저한테만 받으라는 게 아닙니다. 저 말고도 시점가 많이 있거든요. 기본이 안 돼 있는 게 잠깐 보시겠습니다. 일단 적정주가 대비 2배 이상의 고평가에서 매수했고요. 보세요, 차트를 한번. 여기서 매수했든 일단 이거는 좀 문제가 있는 거예요. 왼쪽 동그라미에서 매수했으면은 그 전에 뭐 하다가 21선 이탈했을 때 이때 매수하면 되잖아요. 기회 많이 있었잖아요. 왜 여기서 하냐는 거예요. 아니면 두 번째 동그라미는 뭡니까? 장대연봉 나오는 날 아니까. 저 때는 상촉으로 단타 매매해야죠. 근데 이게 악재까지 터지면서 내려온 건데 제가 볼 땐 그렇습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차피 시간 좀 걸릴 거라고 보고 있고요. 다만 여기도 뭐 계속 떨어져서 완전히 망가지고 그럴 것 같진 않아요. 다만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근데 제가 그런 말 했었잖아요. 어떤 종목 매수해서 6개월 내지는 1년, 심하게 2년 뒤에 번전이 온다. 번전이 아니라니까요. 그때까지 기회 날리고 시간 뺏기고 정신적으로 고통당하고 그 생각 왜 안 하냐고요. 우리가 주식하는 이유가 뭔지 아십니까? 돈 벌라는 거 아니에요. 돈을 벌어서 인간답게 살라고 하는 게 궁극적인 목적입니다. 얼마나 고통을 받아요. 그래서 제가 하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어쨌든 제가 뭐 정답이라고 볼 수는 없지만 제가 많은 팁과 교육을 시켜드릴 테니까 이 방송 매일매일 시청하시면서 여러분들이 꼭 좋은 참고가 되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대표님이 정말 아쉽고 또 좀 안타까운 마음에 이런 도움 말씀을 계속해서 주시고 계시는데요. 일단 코오롱생명과학 같은 경우에는 현실적으로 좀 중기 홀딩을 의견을 주셨으니까 계속적으로 끌고 가보시길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저희 방송 정말 말 그대로 정석 투자입니다. 대표님이 정말 교육과 그리고 실전에 대한 모든 팁도 함께 도와드리는 코너니까요. 저희 다시 보기 통해서도 방송 복습을 하시면서 꾸준하게 이어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평촌에게 물어봐 시간은 여기까지
마무리 짓겠고요. 대표님과도 여기서 인사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대표님 월요일 저녁 정말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평택촌놈 정석투자와 함께 저희가 제공되는 정보에 대해서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해당 주식의 가치와 수익률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고요. 저희가 8월에 준비하고 있는 대표님의 무료 방송도 다시 한번 고지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7월 말이기 때문에 8월이 빨리 오잖아요. 8월 6일부터 시작을 합니다. 이제 매주 일요일 저녁 오후 9시입니다. 저희 정석투자와 같은 시간대 이루어지니까요. 이 점 꼭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샘플러스 사이트 접속하셔서 들어오시면은 대표님의 9시 방송, 장중 무료 방송을 들으실 수 있으니까요. 이 점도 잘 참고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과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저희는 내일 이 시간 다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 오늘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가격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